혹시 아이가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고 막 조르던 때 기억나세요? 그런데 막상 데려오고 나니까 아이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속상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도대체 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유와 해법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진 좀 보세요. 얼굴에 정말 순수한 기쁨이 가득하죠?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. 바로 이 순간부터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약속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자기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 말이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굳었던 다짐이랑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.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. 네, 그럼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바로 반려동물을 향한 아이의 그 간절했던 마음, 그리고 굳건했던 약속의 순간으로 말이에요.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? 아이들은 반려동물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.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부모님들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있어요. 아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기대와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 상상 속에서 반려동물은 어때요? 늘 나랑 신나게 놀아주고 지치지도 않는 뭐랄까 완벽한 놀이친구 같은 존재죠. 하지만 이 즐거운 꿈은요, 곧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현실이죠. 마냥 귀엽고 예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털은 계속 날리고 냄새도 나고 또 배변 실수한 것도 치워줘야 하고요. 심지어 늘 나랑 놀아줄 줄 알았던 반려동물이 피곤해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막 신기하고 재밌었던 밥주기나 산책 같은 일들이요.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바로 그 순간. 그 특별했던 경험이 어느새 지루한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데에는 뭔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새 장난감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. 바로 이 정의가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는 반려동물을 나와 교감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새 장난감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. 아시다시피 모든 장난감이 그렇잖아요. 새로움이 주는 그 설렘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첫 번째 1단계, 바로 새 장난감 열광식이에요. 이때 아이의 관심은 정말 폭발적이고 끊임이 없죠. 모든 게 새롭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. 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익숙함이 신선함을 밀어내고 관심은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의 무관심 속에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. 사실 이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. 이 두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한쪽에는 여전히 주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반려동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이가 있죠. 관심이 식은 뒤에 남는 참 안타까운 풍경입니다. 그렇다고 여기서 실망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. 바로 이 갈등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, 어쩌면 최고의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. 아이에게 반려동물은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꾸준히 계속 일깨워줘야 합니다. 이 모습 좀 보세요. 아이가 귀찮은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작은 생명을 보살피면서 공감 능력을 배우고 또 책임감의 무게를 깨닫는 최고의 살아있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바로 이 세 가지 단계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. 첫째, 아이에게 명확한 역할을 주고, 둘째, 그 책임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,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아침밥은 꼭 네가 챙겨주자. 이렇게 역할을 딱 정해주고, 저녁 산책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걷는 즐거운 시간이야.
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100마디 말보다 부모가 먼저 꾸준히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, 그거겠죠.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아이가 얻게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. 아이는 단순히 동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아주 풍요롭게 가꾸게 되는 거죠.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? 아이의 그 첫 약속, 어쩌면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 약속을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생을 함께할 끈끈한 유대감으로 키워주는 것, 그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역할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